이래도 될까요?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의 얼굴은 이미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소영이가 있는데. 25년 결혼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소영은 지금 여행 중이잖아.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단 한 번뿐이야. 미경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최민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 박소영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어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한창이라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고 집에 오면 그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아내 소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지기 친구들과 4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또요? 요즘 나랑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하네요. 소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미 캐리어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나간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잘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고 배웅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출근 준비에 정신을 쏟았고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늘 그랬듯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없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4일 동안 혼자라니. 편하기도 하겠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비된 반찬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항상 제가 먹을 것들을 준비해 두곤 했는데 여행을 간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저는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뭐라도 사와야겠네. 저녁거리를 사러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과 맥주 몇 캔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에 사는 김미경과 마주쳤습니다. 아, 최 부장님. 퇴근하셨네요. 미경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이혼 후 저희 아파트로 이사온 48세의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종종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곤 했지요. 네,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 소영 씨는 오늘 여행 가셨죠?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4일간 제주도에 간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희는 함께 올라탔습니다. 미경이 제 손에 든 편의점 봉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 드시려고요? 제가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괜찮으시면 드릴까요? 솔직히 편의점 도시락보다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가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도와주시는 셈치고 좀 드세요. 결국 고맙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각자 집으로 향하려는데 미경이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김치찌개가 담긴 용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데워 드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신세를 지네요. 아니에요. 이웃사촌인데 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경은 밝게 웃으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영이 해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맛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의상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혼자 지내시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소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착했다는 연락이라도 올 텐데 아침에 제가 무심하게 대한 것이 서운했나 봅니다. 즐거운 여행 되고 있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영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자는 침대는 생각보다 넓고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예상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넘겼지만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마침 미경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을 봐온 듯 여러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최 부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저는 그녀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경의 집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뭐 사서 먹으려고요? 어제 김치찌개 맛있게 드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불고기를 했는데 역시 많이 했네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미경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집 여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야 누군가와 대화하며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들어오세요. 미경의 집은 저희 집과 똑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색의 벽지와 여러 화분들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미경이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소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인가 봅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네, 틈만 나면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혼하고 나서 더 자주 가게 됐죠. 식탁 위에 불고기와 여러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부장님 같은 분이 제 요리 맛봐주시니 영광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경의 친근한 대화 방식 덕분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 취미, 그리고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재택근무로 교정 일을 한다고 했지요. 불고기 정말 맛있네요. 소영이도 불고기를 잘하는데 맛이 조금 다르네요. 아내분 요리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끔 소영 씨한테 레시피도 물어봐요. 식사를 마치고 미경이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일도 일찍 끝나셨으니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럼 한 잔만요.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정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소영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해 말이지요. 저희도 요즘 대화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소영이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다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로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소영과의 25년 결혼 생활.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와인 한 병이 거의 비워졌고 저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미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은 놀라는 기색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최 부장님도 외롭죠? 아내분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소영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인 향기가 섞인 그녀의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모든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와 설렘이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미경의 침실에서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듯 갈구하듯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적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에 취해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경의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순간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옆에는 미경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미경이 눈을 떴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 저녁에 또 올래요? 미경의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어젯밤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더 이상 이어가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일을 씻어내려 했지만 미경의 향기가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소영에게서 드디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여행이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여행 재밌게 해. 간단한 대답 뒤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에게 평소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기억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기억과 아내에 대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핸드폰에 미경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더 맛있는 요리 준비할게요.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고 미경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많아서 결국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최 부장님. 퇴근하셨네요. 미경은 마치 어젯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이 많아서 좀 늦었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미경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제가 장봐 온 것으로 뭔가 해볼까 해요.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과 달리 저희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첫 번째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서로의 몸을 알고 있었고 더 깊은 곳까지 탐험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미경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솔직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도 소중했습니다. 글쎄요. 복잡해요.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지 않나요?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저도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에게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씨,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미경의 대답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미경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소영이 돌아옵니다. 아침 일찍 미경의 집을 나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소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공항까지 마중 나올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중 갈게. 답장을 보내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소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경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시간 미경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영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영이가 돌아와요. 이제 우리 만남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과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이의 일은 비밀로 지켜드릴게요. 당신에게 소중한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의 이해심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을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경과의 일을 어떻게든 잊고 소영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이 나타났을 때 그녀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그녀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소영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비행기가 조금 연착됐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이 제 차에 타자 익숙한 그녀의 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행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여보는 집에서 잘 지냈어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냥 회사 일하고 집에서 쉬고 뭐 별일 없었어.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없었을 텐데. 응,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럭저럭 잘 지냈어. 그 순간 미경의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아내 앞에서 태어난 척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난 3일간의 기억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선물 샀어요. 소영이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특산품 초콜릿이에요. 당신 좋아하는 거.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행 중에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아파요? 아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열은 없네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응, 그럴게. 그날 밤 소영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25년간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 머릿속에는 미경과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소영은 여행의 피로로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출근하는 저를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사온 전복으로 죽 끓여 볼게요. 응, 일찍 들어올게. 회사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미경과의 일은 완전히 끝내고 소영에게 더 잘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아파트에서 미경과 마주치게 될 텐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점심시간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아내분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메시지에 안도했습니다. 미경은 약속대로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원해서 한 일이에요. 이제 아내분에게 잘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경은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소영이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선물하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이러시고. 아니, 그냥
여행 다녀와서 반갑기도 하고 또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깨달았거든.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깜짝 선물은. 소영이 꽃을 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미경과의 일은 잊고 소영에게 더 잘해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소영이 끓여준 전복죽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소영의 여행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결혼 기념일?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항상 조용히 카드와 작은 선물만 준비했고 저는 그저 고마워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제주도 갔다 오니까 강원도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속초나 강릉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좋아. 내가 예약할게. 이번엔 제대로 챙겨줄게. 소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내가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요?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너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 이제 그러지 않을게.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미경을 만나는 것은 어색했지만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평소처럼 행동했고 어떤 특별한 시선이나 암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3일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소영과의 관계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소영이 원하던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소영이 어느 저녁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지?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제가 더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동시에 미경과의 일이 떠올라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소영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과 강원도 여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랜만에 사랑도 나눴습니다. 가끔 미경을 마주치면 여전히 가슴이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는지 주말마다 등산 장비를 메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 뭔가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심보다는 궁금함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을 뿐이야. 소영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럴게. 저는 소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미경과의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경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경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일간의 실수였지만 그것은 25년 결혼 생활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 위기를 제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들지만
적어도 이제는 소영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과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의 장이요. 그 시작점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그림자가 있었기에 더 밝은 빛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옆집 미경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어쩌면 저희 모두에게 그 4일은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소영의 얼굴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